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명예교수로 있는 맹성현인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부모와 교사들을 위해서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야단이 난 거죠. 이제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좀 빠른 기업들은 이제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업무가 이제 굉장히 효율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이런 그 법률 분야인데, 로펌 같은 데서도 이제는 지금같이 많은 그런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미 그런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고 한국도 그런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변호사들 만나 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업무가 효율화돼서 너무 좋고 내가 일당백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AI를 사용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정말 피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산업계에 이제 그런 여파가 퍼지고 있는 게 있고, 근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뭐 기술이 괜히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AI 기술로 뭔가 새로운 분야를 좀 개척을 해서 또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또 움직임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희망하고 그다음에 약간 비관적인 거하고 이제 공존하는 이제 그런 세상인데, 그건 이제 산업계의 이제 트렌드고, 사실 일반 국민을 보면은 변화가 너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무감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쓴 건데, 특히 이제 애들 교육이나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뭐 교사나 부모들이 그냥 너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거를 감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부모들이나 특히 부모 세대가 약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뭐가 진행이 되는 거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술이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오나 보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좀 안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큰 이슈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거. 그럼 딥페이크 기술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걸 써서 무슨 범죄에 쓰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딥페이크 기술을 만들었던 거는 이제 영상 같은 것을 갖다 굉장히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뭐 아바타에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항상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제 나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 제가 책에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 특히 이제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행동 양식, 그런 데 생기는 변화가 사실 저는 더 무섭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AI의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AI를 그냥 간단한 기술만 볼 수가 없는 게, 얘는 우리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10마디를 던져주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행동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데, 보통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사회학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어떤 사회 현상을 보는 거니까 그 사회가 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 파악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사회가 변해버리면 어쩌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책에서 많은 경고를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또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우리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 AI가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속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기술을 하고 공학을 한 사람들이 결국 AI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분야에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면 거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줄기차게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학생들이 뭐 대학원생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논문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경쟁이 있거든요. 그럼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안 만드는 걸 만들어내는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못해요. 물론 공학이라는 분야는 그걸 이제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도구를 만들어냈을 때 또 기술을 만들어냈을 때 걔가 사회에 어떤 여파를 줄지는 생각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과학 영재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영재성을 키워주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인문사회적인 수양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거 갖다가 뭐 대학교 들어와서 뭐 교양 과목 몇 개 듣는 거 그거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 이과가 있는데 보니까 얘는 상당히 이과적이고 과학 영재력 그 소질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오히려 그런 문과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건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그 하버드 대학에는 인베디드 에틱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윤리 그 교육을 갖다가 장착을 시키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술 계통의 훈련을 받는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도 그 처음부터 윤리 교육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윤리하고 이런 기술, 과학, 공학 그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좀 그런 다양한 학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재교육원이나 연구에서 어떻게 어떤 영재성을 기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그러면 이제 뭐 논리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바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학 능력도 좋아야 되고 우리나라 입시 제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수능 자체가 그냥 뭐 어떤 그 어학적인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논리 능력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AI가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 잘한다는 게 이제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끼리의 도토리 키재기 뿐이지. 그 AI한테 몇 개 버리면 얘가 더 잘하는데 왜 그거 갖고서 그 경쟁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진짜 논리, 뭐 언어 지능 이런 거는 한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지능이 개발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수영을 되게 못하는데 그 수영을 제가 배워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했는데 그 수영을 할 때 수영 선수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스피드도 중요하고 각종 테크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은 물에 뜨는 거잖아요. 물에 뜨고 이제 숨을 잘 쉬고.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논리 수학 능력을 갖는 거는 그냥 물에 뜨는 수준, 그냥 물에 더 숨 쉬는 수준. 그 누구나 그냥 해야 되는 거. 그거 잘한다고 수영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 기본기거든요. 그냥 기본기는 갖춰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조금 더 숨을 좀 더 잘 쉰다고 물에 조금 더 잘 뜨는 것 같다고 해서 수영 선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좀 편향돼 있는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재들도 앞으로는 좀 다른 형태의 영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이제 폴리메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박학다식한 사람을 얘기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폴리메스의 전형적인 사람인데 뭐 거긴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처럼 되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봐서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튈지 알 수가 없잖아요. 5년 후도 예측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고등학교 고1이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7년이잖아요. 7년 후에 얘가 대학을 졸업해서 뭔가 할 걸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예측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바꿔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다이내믹하게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능력을 갖다가 처음부터 좀 기르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역량이라는 게 저한테 뭐였냐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안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범주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문해력 같은 거. 그 문해력이란 건 이제 글 쓰고 뭐 또 대화를 잘하고 뭐 이제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란 건 너무 기본적이니까 그거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 AI 시대가 와도 우리가 여전히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될 뭐 창의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창의력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인간 본연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AI는 창의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창의력 때문에 얘가 어떤 행동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걸 갖다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범주는 뭐냐면은 이제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지만은 이제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AI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근데 이 AI가 완벽하지도 않고 또 이 AI가 누군가에 조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습을 그렇게 시켜버리면 조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AI하고 상호작용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얘를 얼마큼 믿을 수 있는가, 제가 하는 말을 갖다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진위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변화가 빠르니까 AI 기술을 계속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갖다가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하면서 내가 좀 따라서 변해야 되는 그런 순발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AI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좀 길러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뭐냐면은 AI가 아직은 인간하고 대적이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간다움, 뭐 감정을 느끼고 뭐 그런 것들은 얘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인지과학 쪽이나 뇌과학 쪽에 이제 그쪽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동물도 이제 의식이 있는 동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인간 같은 의식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느낌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요. 느낌. 우리가 뭘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그걸 느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역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필수 역량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과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학부모님들께서 또 교사들께서 좀 이해를 해갖고 어떤 그 애들하고의 어떤 뭐 상호작용이 되든 뭐 어떤 맥락에서든지 간에 그게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갖다 뭐 주입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차피 지금 다른 교과 과정 교육은 뭐 학교에서 할 거잖아요. 그 부모님도 신경 쓰기 별로 없거든요. 뭐 문제지 좀 해주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필수 역량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하고, 근데 그 하나하나 갖다가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10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그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버드 경영학과의 이제 교수였던 분이고 그분의 제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옛날에 교수하고 이제 어떤 대담식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뭐 다양한 게 있지만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학부모님들도 계획을 하고 학생들도 자기 미래 계획을 하고 하는데 계획을 좀 역순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럼 내가 최종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평을 받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일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평가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60대는 뭘 해야 되고 50대는 뭘 해야 되고 쭉 내려가다 보면 10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좀 이게 길게 보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데 그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가 있냐면은 그 직소 퍼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조각 맞추기 하는 그런 건데 그 직소 퍼즐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만약 1000피스 그러면은 너무 많아갖고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상 어린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쉽게 하기 위해서 코너부터 찾고 아니면은 가장자리 찾잖아요. 그건 쉬우니까. 그래서 그 틀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운데 뭐 끼워 넣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나중에 임종 시기가 됐을 때 내가 어떤 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현재 내가 할 일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제자하고 이렇게 대담해가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런 경영학 책이나 무슨 뭐 자기계발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그런 책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었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요즘에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사피엔스라는 책 있잖아요. 그 이제 유발 하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진짜 인류가 가져야 될 비전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물론 역사를 이제 되돌이켜 보는 거고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써서 제가 책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나와 있고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빅 히스토리라는 분야가 지금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냥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예를 뭐 고려시대 역사를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전체를 지금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시인 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인지혁명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처음 이제 받았는데 그 저는 제 책에서 제2의 인지혁명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 챗GPT나 이 생성형 AI 때문에 그 정도로 여파가 크다는 건데 사실 그 영감을 저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쭉 그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인류가 현재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인류 문명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왔는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구나라는 게 연결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진짜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꼭 일독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AI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엄청난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머리빗 인간이 돼서 그런 AI 시대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